토끼를 따라 굴에 빠진 소녀, 항상 희죽희죽 웃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끝나지 않는 다과회.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죠. 이건 단순한 동화, 그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가 무려 150년이 넘도록 왜 우리를 사로잡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최신 비디오 게임, 심지어 록 음악까지 지난 수십 년간 앨리스는 정말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된 거죠. 근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대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화려한 이미지들을 잠시 걷어내고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1865년의 원작, 그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상한 나라로의 여정.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스르러 올라가서 1865년으로 가볼게요. 루이스 캐럴이 처음 우리를 초대했던 바로 그 이상하고 기묘한 세계로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살짝 지루하게까지 한 어느 오후에 시작돼요. 호기심 많은 소녀 앨리스가 조끼를 입고 회종시계를 든 토끼를 보게 되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 토끼를 따라 나서면서 갑작스럽게 기묘한 모험 속으로 그냥 쑥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계에서 앨리스가 만나는 친구들, 정말 하나같이 상식을 벗어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캐릭터들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도도새요. 이 캐릭터가 바로 작가 루이스 캐럴 자신을 상징한다고 해요. 실제로 말을 좀 더듬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정말 기묘한 모험의 연속이에요. 뭘 먹었더니 몸이 막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끝나지도 않는 이상한 다과회에 가지 않나, 심지어 살아있는 홍학으로 크로켓 경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이 모든 사건에는 어떤 논리도 없어요. 정말 꿈처럼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는데 바로 이게 원더랜드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밑에는 사실 꽤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건 그냥 엉뚱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앨리스라는 한 소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를 겪으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일종의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모험의 끝에 앨리스는 그냥 잠에서 깨어납니다. 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꿈이었구나 싶죠? 하지만 정말 그냥 꿈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스토리가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단순한 꿈이 아닌 이유. 앨리스의 모험이 그냥 이상한 꿈이었어 하고 끝나지 않는 이유. 그건 바로 이 혼란 속에 루이스 캐럴이 숨겨놓은 아주 천재적인 장치들 때문이에요. 핵심은 바로 언어 유희예요. 원더랜드의 이 모든 혼란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논리의 규칙을 아주 교묘하게 비트는 정말 정교한 말장난으로 만들어진 세계인 거죠. 여길 보시면 그 천재성을 딱 알 수 있어요. 책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말장난인데 가짜 거북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은 거북 tortoise였어. 왜냐면 우리를 가르쳤던 taught us거든. 영어로 tortoise랑 taught us, 발음이 정말 비슷하죠? 이런 기막힌 유머라니. 사실 이런 말장난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전 세계 번역가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말장난만 한 게 아니라 당시 빅토리아 시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조건 외워야 했던 그런 교훈적인 시나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캐럴은 그걸 아주 엉뚱하고 재밌게 비틀어서 패러디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딱딱하고 엄숙하게만 했던 교육 방식에 대한 아주 유쾌한 저항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세상을 바꾼 앨리스의 모험. 아니, 이 얇은 동화책 한 권이 대체 어떻게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1865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까지 무려 17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대요. 그리고 영화, 연극, 오페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는 어떻고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앨리스가 정말 시대의 거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51년 디즈니 영화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금발의 파란 드레스 이미지가 딱 굳어졌죠. 그러다가 60년대에는 히피 문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99년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토끼굴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됐어요. 심지어 2000년대 게임에서는 아주 어둡고 잔혹한 판타지로 재탄생하기도 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앨리스는 계속해서 그 시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해 온 거예요. 근데 앨리스의 영향력은 단순히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찾았고, 심리학에서는 사물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는 왜곡 현상을 아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심지어 원래 수학자였던 루이스 캐럴의 그 기발한 논리 노름은 현대 양자 물리학이나 컴퓨터 과학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도 평소에 이런 말 쓰잖아요. 토끼굴에 빠졌다고요. 어떤 주제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파고들 때 쓰는 말이죠. 바로 이 표현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책이 우리 일상 언어에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그냥 어린이들 읽는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호기심에 대한 찬사이고요. 또 기존의 논리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기도 하죠. 결국 상상력이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나섰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에도 탐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토끼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지는 순간 우리 각자의 이상한 나라가 펼쳐질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토끼굴에 빠져보고 싶으신가요?